정정순 의원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실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섣부른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해온 단체들이 현장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저금한 금액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더 많은 후원 참여가 시급합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자만 16,000여 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를 요구해온 5.18 단체 등이 실제 현장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남대 동상에도 철거 압박 불똥이 튀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씨의 동상. 주변에 모여든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신발과 막대기로 때리며 울분을 쏟아냅니다. 이 내 가슴을 국민들을 되찾아 멋진 국민이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씌우고 발로 차며 철거도 시도합니다. 가만히 대갖고 전두환 동상이 왜 아직 멀쩡히 서 있냐며 실제 동상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될 수 없다.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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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5.18 40주년이던 지난 5월부터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했던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자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동상 철거를 주도한 충북 10여 개 단체는 현재 100여 개 단체가 동참하는 전국 국민 행동으로 몸집을 키워 화요문화제 등 매주 정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동상을 철거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될 때는 농성을 하든 직접 가서 쓰러뜨리든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남대 동상까지 함께 치우라는 요구도 덩달아 시작됐습니다. 중구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는다는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이명박의 동상과 대통령 길의 폐지도 함께 요구합니다. 충청북도는 동상 철거에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충청북도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찬반의 중심에선 충청북도 의회는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도 지금껏 처리를 미루다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1차 구속 만기인 오는 9일까지 기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달 18일에 예정됐던 첫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의원 측은 9일까지는 구속적 부심 청구 없이 조사에 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지난 31일 검찰에 출석해 소회를 밝혔던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양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열흘 동안 정 의원을 구속할 수 있는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서 체포기간 이틀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는데 정 의원을 고소한 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와의 대질신문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기소 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인 구속적 부심 청구를 검토했지만 1차 구속 만기인 오는 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등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점, 렌터카와 명함값을 대납시키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점,
자원봉사자 3만여 명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되기 전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달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가 임박해짐에 따라 사건이 병합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에 전국적인 망신이라는 실망과 지역 현안 해결을 걱정하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 재보궐선거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섣부른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에 위치한 육거리 시장. 정 의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정 의원 거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경제도 어려운데 실망만 안겼다며 아예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는 냉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저랬을까. 완전 지역 망신이잖아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 지자체에서는 정 의원의 구속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 의원이 소속돼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충북 현안 예산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히려 지역 정치권은 여든 야든 대체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은 됐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자칫 섣부른 발언이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진보당 충북도당이 정 의원을 향해 사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벌써부터 후보군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번째이자 지역으로서는 충북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의 현역 의원 구속.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광복절 충주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간 149명을 비롯해 개인 차량 이용자 등 집회 참석자 300여 명의 명단을 내지 않은 모 교회 전도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데도 진단검사를 위해 참석자 명단을 달라는 보건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벌입니다. 검사 대상은 요양병원 36곳을 포함한 노인의료시설 567곳의 이용자와 종사자 16,000여 명입니다. 그동안 도내 요양보호시설과 관련해 확진된 사람은 21명으로 전체 확진의 10.8%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충북에서만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 통장도 만들었는데 정작 후원자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는 22살 황인찬 씨.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전역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매달 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더해서 주는 디딤 씨앗 통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면은 이제 렌트를 하거나 이제 제게 없으니까 빌려서 하면서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생기는데 그게 한 번에 없어졌으니까 일단 제 삶이 많이 윤택해진 거죠. 사회적 기업 일자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미자 씨의 사정은 다릅니다. 6학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디딤 씨앗 통장에 가입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가진 게 없어서 아이한테 도움을 못 줘서 좀 많이 미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통장에 적립한 만큼 매달 5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해주는 디딤 씨앗 통장. 입금한 돈의 2배가 돼 학비나 창업 지원금처럼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종잣돈이 되지만 지난달 충북의 저소득층 아동 3,138명 가운데 200여 명은 한 푼도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입금은 했지만 만 원도 넣지 못한 아이도 284명이나 됐습니다. 당장 생활에 여유가 없으셔서 적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후원을 하면 배로 불어나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 관심이 부족하면 가난의 대물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충북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도 마련합니다. 국내 여행 상품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는 달빛 도시 단양 1박 2일 상품을 비롯해 21개 관광 상품을 운영하며 국내 여행 조기 예약 사이트인 투어비스에서 연말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충청북도는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기차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로 뽑혔습니다. SRT 간행물인 SRT 매거진은 독자 8천여 명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벌인 결과 단양군이 목포와 울산 등을 제치고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단양군은 각종 여행지 선호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 첨단 감시 정찰 항공 전력을 운용할 정찰 비행단이 공군 최초로 창설됐습니다. 공군은 오늘 충주 공군기지에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9 정찰 비행단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공군은 기존의 39 정찰 비행 선대를 통해 항공 감시 정찰 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 규모를 전대급에서 단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에 2024년까지 2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천시는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에 선정돼 옛 서부시장 일원 8만 7천 제곱미터에 상가와 공공임대주택 등이 결합한 어울림센터를 짓고 주거환경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선정은 어번케어센터, 역세권에 이은 세 번째로 제천역부터 도심까지 재생띠가 형성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음성군이 지난 여름 수해를 입었던 17개 마을에서 수해복구 사업 주민설명회를 13일까지 개최합니다. 농로와 작은 하천 등 음성에서 집계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모두 94억 원을 들여 복구 사업을 벌입니다. 음성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접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